자, 이제 용의물권을 하고 있죠. 이제 지상권이 끝났고, 이제 지역권을 보겠습니다. 뭐, 지역권은 비교적 간단한데 한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다 맞추시도록 하셔야 돼요. 일단 지역권도 물권이고 타물권이죠. 자,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투필지 토지가 있네요. 이쪽에 갑토지, 이쪽에 을토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을토지가 완전히 맹지예요, 맹지. 공로로 나간 길이 전혀 없다면 갑이 승낙 안 해도 갑토지를 살짝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혔다면. 근데 그러지 않고 을토지에서 공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공로 가는 길이 있다면 그때는 을은 갑이 승낙하지 않으면 절대 갑토지 못 다닙니다. 그럼 을은 이렇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다니면 불편하죠? 그럼 을은 갑 승낙을 얻어서 잠깐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갑토지를 지나다니자고 말로 약속만 했다면 둘 간에 그냥 채권 갑니다. 채권. 근데 우리 좀 보다 더 센 힘을 취득하고 싶으면 둘이 지상권을 설정하면 돼요. 지상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럼다 한 폭 10m만 여러 개 왔다 갔다 하자고 둘이 약속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지역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기로 계약하고, 다음 지역권 물권이죠. 법률행위니까 뭐 해야 돼요? 등기. 지역권 등기까지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 물권으로서 지역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힘이 세졌죠. 그랬을 때, 자, 갑토지와 을토지 중에 어떤 토지가 도움을 요청했죠? 을토지가 요청했죠? 그 토지를 요청했다 그래서 요역지라고 그러고, 갑토지가 승낙했죠? 그것을 승역지랍니다. 그럼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요역지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한다 그래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는 겁니다. 둘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딱. 그러니까 만약에 자, 을이 요역지를 A에게 팔면 지역권도 당연히 따라갑니다.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은 지역권에도 미쳐요. 지역권에도. 그 다음에 우리 요역지를 A한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그럼 전세권자가 이거 사용하겠죠? 그러면 전세권자도 이걸 취득해서 A도 당연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역지 따라 무조건 다니면 돼. 무조건. 그걸 부정한다. 그래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요역지는 을이 가지고 있고 지역권만 B에게 팔 수 있겠습니까? 요역지는 을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지역권만 따로 팔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겠죠. 왜 그래요? 항상 달라붙어 있어야 되니까. 항상. 아니, 여러분이 B라면 지역권만 돈 주고 사겠어요? 이 땅은 을 건데 혼자 여기 왔다 갔다 여기만 운동해요. 이렇게 미쳤죠? 그러니까 지역권은 딱 달라붙어 있고 요역지 그대로 놔두고 요역지에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토지를 위한 권리. 토지를 위한 권리여서 여기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이래요. 한 필. 반드시 한 필을 전부해야 되지만 반면 승역지는 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서로 좋겠죠. 그래서 승역지는 1필 일부라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역지는 반드시 1필 전부를 해야 돼요. 지역권은 토지를 위한 권리니까. 이제 그런 걸 위주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24페이지 오시면 중간에 291조 지역권 내용 있죠? 그거 보세요. 지역권자는 우리 지역권자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다음 타인 토지 동그라미. 타인 토지에 씁니다. 승역지를 그 다음 자기 토지에 동그라미하세요. 그건 무슨 토지입니까?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 계약과 지역권 등기까지 해야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 2번 지료와 존속기간이 있죠. 자, 거기 세 줄 읽어보시면 돼요. 지역권은 유상, 무상 다 가능해요. 무상도. 그러니까 지상권도 유상, 무상 가능했죠. 근데 이제 다음에 볼 전세권과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입니다. 유상.
그 다음 존속기간 연구 무한 가능해요. 세 줄 읽어보시고. 다음 아래 02번 지역권 종류가 있습니까? 1번 자기 지역권과 부자기 지역권 써있죠? 거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1번은 딱 세모 치시고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종류는 수만 가지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 잠깐 지나다니려고 지역권 설정했죠? 이런 걸 예를 들면 통행지역권이라 할 수 있겠죠? 통행지역권. 그 다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강이에요, 강. 우리 여기에 호텔을 짓고 싶은데 호텔 지어놨더니 갑이 건물 지으면 조망이 다 가리겠죠? 그럼 우리 내가 1년에 3천만 원씩 드릴 테니까 당신 땅에 아무것도 짓지 마세요라고 특약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지역권 가능해요. 어떤 용도든. 그게 부자기 지역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지역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1번에 써 있으니까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03번 지역권 성질이 있죠? 하단에 2번 승역지 용익권자 지역권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양괄호 2번을 보시면 양괄호 2번 요역지는 1필 토지 이하나 승역지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겠죠? 승역지는 1필 토지일 필요가 없으며까지 없다.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이제 3번 있고 밑에 292조 있습니까? 자, 부종성 보세요. 자,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목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지역권에 저당 설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요역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저당권은 지역권에 미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지역권에 저당 설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요역지 이 토지에 저당 설정하면 저당권 여러분 여기까지 미친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자가 요역지를 경매해서 A가 경락받으면 A는 요역지와 지역권도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자 그러나 다른 약정인데 약정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 2항 지역권은 그 다음 가로 쳐봅니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가로 그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 못한다 그랬죠? 무조건 요역지 따라다닌다서요. 그럼 이제 양가로 1번 제가 설명드린 게 써 있습니다. 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그 이전 등기 유함이 없이 당연히 함께 이전되고 그 다음에 요역지 이외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면 이들 용익권자들도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방금 했었죠 아까? 이걸 A한테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자 A도 다닌다 그랬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요역지에 취득하면 저당권 여력은 여기도 미친다고 써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이 지역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 저당권 실행으로 요역지가 경매되면 그 매수인, 경락인을 이제 매수인 그래요. 매수인은 지역권도 함께 취득한다 그랬고. 다음 6호인데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 목적이 된 때 지역권도 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것을 부종성. 그 다음 양가로 2번. 지역권은 요역지 및 승역지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 못한다 그랬죠? 따로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권리 목적을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양가로 2번이 2항이죠. 그래서 그 법조문을 잘 설명했으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329페이지. 329. 중간에 05번 지역권 취득 있죠? 그럼 1번 일반적 취득 사유는 자 아랫줄 한 줄만 밑줄. 아랫줄에 지역권 설정 계약 동그라미. 설정 계약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물론 등기 동그라미. 그 등기가 지역권 등기겠죠? 지역권 등기를 요한다까지 186조. 그 다음 2번 지역권 시효 취득이 있어요. 자 294조 보세요. 자, 지역권은 다음 계속 동그라미 표현 동그라미.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이 비슷하니까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써있죠. 근데 계속되고 표현된 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이죠.
여기 갑토지가 있고 을토지가 있는데 우리 갑승낙 없이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20년간. 20년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시효취득 할 수 있는데 단 우리 대법원은 지역권 시효취득을 엄격히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이 시효취득되려면 20년간 왔다 갔다만으로 안 되고 반드시 을돈으로 통로를 딱 만들어야 돼요. 우리 통로를 개설해서 이 상태로 20년간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 지역권을 시효취득합니다. 그럼 20년간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 등기 245조 등기해야 되죠? 여기도 지역권 등기를 해야겠죠? 그래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양괄호 1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예컨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승역지상에 동그라칩니다.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상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형태가 20년간 또는 10년간 계속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안을 읽어보면 돼요. 따라서 뭐 통로 개설 없이 가로치는 식으로 통로 개설 안 했으면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용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아닌 토지 불법 점유자 이자는 시효취득 못해요. 토지 적법 점유자만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이제 등기하겠죠. 지역권의 점유취득 시효 경우에 20년 기간 갱과 함께 등기 동그라미 등기해야만 지역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게 245조가 등기가 써 있잖아요. 여기도 등기. 그 다음 이제 06번 지역권 효력 있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331 5번 물권적 초용권 있습니까? 그럼 자 지역권이란 권리는 봐보세요. 우리 통행지역권이 있다면 우리는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 집 짓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가끔. 그러니까 지역권이란 것은 우리 여기를 배타적 점유하지 않아요. 갑도 사용하고 을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란 권리는 그 승역지 그 토지를 우리 배타적으로 혼자 점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끔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따라서 누가 여기서 막고 있다면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왜 반환 청구 못해요?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점유 돌려줘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는 없어요. 잠깐 빌려달라고 잠깐 비껴달라고 하는 거지 돌려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반환 청구가 뭐였죠? 점유를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거기는 네 번째 줄에 중간에 반환 청구권 가로쳐 놓으시고 거기 네 줄 다 읽어보면 돼요. 네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뭐였어요? 물권적 반환 청구. 점유 회복하는 거. 점유 회복. 이건 점유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 회복 청구 못하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뭘 저당권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도 반환 청구가 없습니다. 그 다음 07번 지역권 소멸이 있죠? 거기 2번 지역권 소멸시효 있습니까? 거기 아래 한 줄만 밑줄.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밑줄. 이제 이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원래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우리 민법 162조인데 162조 1에 써 있어요. 채권은 소멸시효 몇 년이죠? 10년에 걸린다 그랬고 소유권은 영구적 항구적 권리라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이건 20년간 소멸시효 걸려요. 20년간. 그래서 162조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162조. 우리 책에는 없어 이건. 시험범위는 아니라. 그럼 여기 마지막에 좀 해석해 볼까요? 이거 이외의 권리가 예를 들면 지금 보신 지역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은 여기 10년이잖아요. 10년. 소유권은 애초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건 나머지는 20년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역권은 채권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줄이 나온 겁니다. 우리 책에.
네, 자세한 설명 없습니다. 이 자체가 원래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넘기시면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이거 3월달에 한 가지만 추가하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다음은 어려우니까. 이제 332호 심의 전세권 있죠? 제3조 전세권. 거기 이제 303조 조문을 잘 봐보세요. 자, 이랑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 동그라미. 전세금 지급하고 타물권이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수익하며 사용수익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밑에 씁니다. 용익물권. 사용수익이 용익물권이죠. 그리고 그 앞에 용도에 조차 사용해요. 주택의 전세권 설정했으면 주택 용도로 사용해야지 막 카바리로 개조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다음 우선면제 동그라미.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밑에 씁니다. 담보물권. 분명히 법에 우선면제권 써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우선면제권은 이렇게 법에 써있는 권리만 인정됩니다. 다시 우선면제권은 어떤 권리만 인정돼요? 이렇게 법에 써있을 때만 법에. 좀 이따 보겠지만 유치권은 우선면제권 없어요. 유치권은 우선면제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법에 안 써있으니까. 법에 안 써있으니까. 저당권은 우선면제권 있어요. 왜 있을까요? 법에 써있으니까. 민법 임대차 없어요. 안 써있으니까. 근데 임대차에서 주임법,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우선면제권 있어요. 거기는 써있으니까. 그래서 우선면제권은 물권이라 있고 채권이라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선면제권은 법에 써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 대항력은 물권은 원칙적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원칙적 대항력 없었죠. 근데 우선면제권은 물권이 있는 게 아니라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는 겁니다. 두 개를 정확히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우선면제권이 뭐죠? 우선면제권? 일단 우선면제권 이 말 나오면 경매 나왔다 생각하셔요. 경매. 경매 나왔을 때만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 있는데 갑이 부동산 하나 있거든요. 갑이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렸어요. A가 갑한테 2억을 빌려줬다. 1월 5일 날. B도 A한테 3억을 빌려줬어요. 4월 5일 날. C도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 7월 1일 날. D도 갑에게 4억을 빌려줬대요. 8월 1일 날. 채권자가 딱 4명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이 X부동산을 경매를 청구했네요. 갑이 돈을 갚으니까. 경매 청구해서 5억에 경락됐어요. 누군가가 5억에 경락받았다. 그럼 경락인은 5억을 법원에 내면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경락이 낸 이 5억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제 채권자들에게. 그럼 이 A, B, C, D는 저 5억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요? 얘들은 저 5억을 어떻게 나눠 가져요? 채권자가 딱 4명이라고 가정해보면 딱 4명. 어떻게 가질 것 같아요? 얘가 날짜 제일 빠르니까 2억 받아가고 얘가 두 번째 빠르니까 딱 5억 그리고 끝입니까? 그러게 합니까? 예? 다시 얘가 날짜 빠르니까 2억 받아가고 그 다음에 얘가 3억 받아가고 그러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게 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그냥 다 채권만 취득했죠? 채권만 가지고 있어요. 채권만. 그럼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자들은 돈을 먼저 빌려줬든 나중에 빌려줬든 금액이 많든 금액이 적든 이 경락대금을 가지고 안분비례에서 받아가요. 안분비례. 그럼 채권을 다 더하면 10억이죠. 이거 5억이잖아요. 그러면 절반씩만 딱 받아가요. 얘는 1억, 얘는 1억 5천,
얘는 5천만 원, 얘는 2억. 그러면 딱 5억 되잖아요.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먼저 빌려줬든 늦든 간에 똑같아요. 다 평등. 그래서 얘들은 채권자 평등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이 날짜에 저당권을 취득했었고 이 D라는 사람이 이 날짜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이제 상황이 달라져요. 이 저당권은 방금 전세권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랬죠. 우선 변제권이란 경락대금에서 나보다 후순위나 이런 그냥 얘들 일반 채권자들 저당권 없죠? 이런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다시 우선 변제권이란 나보다 후순위 권리잖아. 또는 이런 일반 채권자보다 경락대금을 먼저 받는 권리예요. 먼저. 그럼 얘는 저당권 없죠? 그럼 얘가 저당권 날짜 제일 빠르잖아요? 그럼 얘가 3억을 다 받아가요. 3억. 5억 중에. 그럼 얼마 남아요? 2억 남았죠? 그럼 얘가 저당권 있잖아요. 두 번째 날짜 느리죠? 얘가 이 중에 2억만 받아갑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나보다 날짜 빠른 놈 받고 남은 것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3억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2억밖에 못 받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고 들어가셔야겠죠. 얘들은 당연히 10원도 못 받습니다. 얘들은 남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변제권 뭐예요? 경매에서 남들보다 빨리 받는 권리. 어떤 권리만 있다? 법에 써있는 권리만. 근데 전세권에는 그 권리를 준 거죠. 전세권.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이 날짜에 전세권 취득했다면 전세권. 그러면 얘가 더 먼저 받아요. 얘가. 그러겠죠? 날짜가 더 빠르니까. 얘보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그들끼리 날짜 순에 받는 겁니다. 날짜 순대로.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경매에서만 나오고 경매에서만. 그리고 전세권은 용의물권, 담보물권 쓰셨죠?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갖습니다. 단 동시에 갖는 게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했으면 전세권 기간 내에는 용의물권 성격을 갖다가 전세권이 끝나면 전세금 받아야겠죠? 그때 담보물권 성격을 갖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항은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밑에 1번 전세권 성립 요건이 있죠. 그럼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개 쳐보세요. 첫째 전세권 설정계약 동그라미. 두 번째 설정 등기 동그라미. 그게 전세권 등기죠. 세 번째 전세금 수수 동그라미. 반드시 전세금 받아야 돼요. 전세금 안 받으면 절대 전세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지상권, 지호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근데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 왜 그래요? 법에 전세금 지고 써있으니까 법에. 그래서 세 가지 동그라미 쳤죠? 세 가지가 전세권 성립 요건이다 그랬고 양괄호 2번 부동산 인도 가로치시고 부동산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나중에 해줘도 됩니다. 근데 뭘 꼭 줘야 성립한다? 전세금을 줘야 전세권 성립한다. 등기하고.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에 이제 그 2번 전세금 있습니까? 거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보증금과 똑같은 성질이고. 자, 이제 3번 전세권 법률적 성질 있죠? 이제 거기 양가로 1번 용의물권 거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 나오고 절대 성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자, 이제 여기 봐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습니다. 그럼 전세권 물권이죠. 이거 법률행위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186조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지급해야 돼요? 전세금. 그래야 전세권을 을인 취득합니다. 그럼 이 계약 내용을 보니까 계약 내용이 계약기한 2년에 전세금을 2억을 지급했어요. 갑에게 2억을 지급했다. 그랬을 때 갑, 소유자 갑을 전세권 설정자 그랬고 을은 타인 부동산에 전세권을 취득했죠.
그 자를 전세권자라고 했습니다. 전세권자. 그래서 이제 우리 X를 직접점이 할 겁니다. 직접점이 2년간 전세금 2억을 주고. 근데 우리 아직 2년을 안 살았어요.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네. 매매로 병이 X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제 소유자 바뀌니까 병이 우리에게 너 나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아직 2년 못 살았죠? 못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예? 병이 이제 나가래요. 내가 소유자니까. 그럼 우리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안 나가도 되죠?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대항력이다. 대항력. 우리 전세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병이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럼 누가 빨라요? 이게 빨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약 누구랑 맺었죠? 갑과 맺었지만 병과 맺은 적 없죠. 그래도 병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것을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 그러니까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뭐예요? 분명히 이 계약을 갑과 맺었고 병과 맺은 적 없지만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2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을 나갈 때 전세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갑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갑한테. 다시 전세권 물권 대항력 있죠. 대항력이 뭐예요? 제3자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분명히 갑과 맺었고 병과 맺은 적 없죠. 그래도 중간에 소유자 바뀌면 먼저 성립했으니까 나중에 성립한 자에게 제3자한테 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랍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갑과 2년 계약했죠. 못 나가 주장할 수 있고 나갈 때 2억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습니다. 병한테. 이걸 대항력이라 한다고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만약에 시가가 5억이에요. 그러면 병은 나갈 때 내 돈으로 2억을 내줘 하거든요. 그럼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3억 이하에 사야겠죠? 3억에 사야지 내 돈으로 나갈 때 2억 내줘 하거든요. 그래야 5억짜리 5억의 상권이 되죠? 이런 걸 대항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항력 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매매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이자가 대항력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 매매계약에서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여기다가 병을 써버리면 돼요. 그냥 병. 마치 을과 병이 계약한 것처럼 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을은 대항력 있다 표현하고 양수인은 여기 양도인주의 승계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은 전세금 의무가 없어요. 설정자는. 이 신소유자가 전세금 발행하겠죠. 그것을 대항력 있다 그 말입니다. 힘이 잘 나와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은 5줄 다 읽어보세요. 5줄. 특히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에 신소유자 있죠. 거기 동그라미. 그자가 전세금 발행한다 그랬어요. 5줄 잘 읽어보시고. 이제 이거랑 비교하실게. 다시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을과 전세권 설정 계약했죠. 계약격 2년에 전세금 2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전세권 취득했죠? 그럼 이 부동산에는 등기부 갑구에 갑이 소유자가 되어 있고 등기 물구에 1번 전세권 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이번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을이 전세권을 양도해요. 을이 전세권을 양도했다. 이전할 수 있죠. 이전, 양도, 이전. 그러면 양도인, 양수인. 그럼 병은 전세권 물권이죠. 이전계약 법률행위죠. 그럼 뭘 취득해야 돼요? 전세권 이전 등기.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해야지 186조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세권 이전하죠? 그럼 2번이라 써요? 1-1 써요? 둘 중에 뭘 쓰는 거죠? 전세권 이전하려면 1-1입니다. 1-1로 써요. 그래야지 1번지 그대로 이전하잖아요. 그래야
1번 전세권 이전이라고 쓰는 겁니다. 누가 풀어? 병 이런 식으로.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이하니까 얘는 1번지 그대로 취득한 거 이거.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고 나머지 모든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예요. 전세권도 부기등기, 지당권도 부기등기, 저당권도 부기등기. 다 부기등기입니다. 뭐만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전만 주등기예요. 주등기. 그래 이제 병이 전세권 이제 취득한 거 이제. 그럼 전세권 취득하면 갑과 을 이 관계 있죠? 이게 이제 병이 을주의를 승계하니까 둘이 맺은 게 요렇게 와요. 이렇게 승계돼요. 이렇게 승계됩니다. 그럼 이제 X를 누가 살아요? 병이 X를 2년간 사는 거예요. 그럼 갑은 나갈 때 누구한테 2억 내줘야 돼요? 병한테 내죠. 병한테. 다시 이쪽은 이제 이쪽은 뭐가 바뀌었어요? 소유권이 바뀌었죠? 소유권이 바뀌면 갑과 을 간에 맺은 계약 내용이 을과 병한테 여러 개 생겨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면 병이 갑주의를 승계하죠? 그러니까 갑과 을 간의 계약 내용이 새로운 소유자한테 여러 개 그대로 승계돼요. 그러니까 이제 을은 병 물건을 2년 사는 거고 병이 나갈 때 을에게 2억 내줍니다. 그러니까 을은 신소유자한테 전세금 받는다. 이쪽은 어떻게 돼요? 전세권을 양도하면 갑과 을 계약 내용이 각각 병한테 승계돼요. 그럼 앞으로 X를 누가 점해요? 이제 병이 점해요. 병이. 그 다음에 갑은 2억 누구한테 내줘야 돼요? 병한테. 다르죠? 그러니까 전세권 양도하면 시험 문제가 갑은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해요? 병한테. 여기 소유권이 양도되면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받아요? 병한테. 그러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달라요, 평면이 분명히. 그래서 거기 333페이지 있죠? 양가로 1번 용익물권 5줄 체크하셨죠? 그럼 거기 5줄 체크하셨으면 왼쪽 여백에 338페이지 쓰시고 그래 가보세요. 338.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양가로 2번. 그럼 제일 밑에 양도 있습니까? 그럼 자 307조가 있죠? 307조 보세요. 전세권 양도 요록.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것을 그 밑에 두 줄 읽어보시면 돼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전세권 양도인 양수인이면 얘는 이제 얘가 설정자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이 이렇게 생겨되니까 양수인은 양도인과 똑같은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권리 의무가. 그래서 두 그림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여기는 소유권이 바뀌고 여기는 전세권이 바뀌고. 이제 333으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복습을 꼭 하셔야 되기는. 그 다음 333 이제 양가로 1번 봤죠? 양가로 2번 담보물권 성질 있죠? 그래서 가로 열고 경매권과 우선매지권이 있어요. 세 줄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우선매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 양가로 3번은 3월달에 볼 거예요. 지금 안 봅니다. 계속 넘기시면 이제 335페이지 335 이제 02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있죠? 312조가 있습니다. 312조는 자 1, 2, 3, 4가 있죠. 1항은 그냥 전세권이죠. 그럼 1항은 그냥 전세권 그러면 토지 건물 다 포함되겠죠. 근데 2항은 건물 동그라미. 2항은 건물만 토지 전세권 적용 안 돼요. 3항은 토지 건물 다 적용되겠죠. 4항도 건물 동그라미. 그러니까 2항과 4항은 건물 전세권에만 적용되고 1항과 3항은 건물이든 토지든 다 적용되겠죠. 그래서 2항, 4항은 건물에만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토지 전세권에는 없는데 거기 이항사항처럼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어요. 첫째, 최단기간 제한. 최단기간 제한은 1년은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 건물에만. 토지는 최단기간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법정갱신. 법정갱신은 어디에만 있다? 건물에만 있다. 건물. 토지는 그런 거 없어요. 왜 이게 건물에만 있냐면 원래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거든요. 원래 주임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임대차인데 이런 게 보호되거든요. 근데 물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채권보다 물권의 힘이 더 세야겠죠. 그래서 주임법에 이런 규정을 만든 다음에 이걸 전세권에 가져왔어요. 전세권에. 그럼 주택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니까 건물 전세권에만 이 두 개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주임법은 처음에 만들 때 최단기간 1년이었거든요. 1년. 그래서 1년 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건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임법 왔으니까 이것은 건물에만 있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법조문 봐볼게요. 자, 1항. 전세권은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게 최장기간 제한이죠. 아무리 길어도 10년이야. 이게 최장기간 제한. 그 다음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 넘을 때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자,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이를 1년으로 한다. 이게 최단 1년. 최단 1년. 3항. 전세권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항. 건물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죠.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가 나가라 그 말이죠. 이제 갱신 안 해. 나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즉 전세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가 계속 아니 그러죠? 그냥 아무 말 없는 경우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말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다음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걸 법정갱신인 그럽니다.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걸 법정갱신. 오늘 했잖아요. 지난주에. 오늘 아침에 첫 시간에.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 여기는 갱신된 것으로 본다가 법정갱신 그 말입니다. 법에서 보니까. 법에서. 그러니까 3항은 약정갱신이고 약정갱신. 약정을 하는 거. 4항은 법정갱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없는 것으로 본다 밑줄 하시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거기다가 313페이지 313페이지가 340페이지 313조 그리고 이를 가보시면 자 340페이지 오시면 가장 중간에 양과로 2번 소멸 통고가 있죠. 그 313조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에요? 6개월 동그라미 6개월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정인신 됐죠? 법정인신 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누구나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본 조문들은 숫자가 있어서 막 어렵죠? 숫자가 있잖아요. 어렵죠? 책 덮으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도 이 숫자 잊어버려요 가끔. 제가 지금 이 민법 여기만 한 100번 강의 됐을 거예요. 학원마다 다 다르고 두 달 한 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저기 이걸 보면 저도 기억 안 나요, 잘.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처음에 강의할 때는 쪽팔렸거든요. 누가 막 물어보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에 거 물어보면. 그래서 쪽팔렸는데 지금도 기억 안 나요. 이제 안 쪽팔려요. 아, 잊어버린 게 정상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찾아보면 돼요, 이거.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면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걸 절대 두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335페이지는 아까 그 312조와 같이 이렇게 써놓으시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항과 사항은 건물만 있죠. 그래서 법조 밑에 1번 최장기간, 최단기간 있죠. 두 줄 읽어보시고 2번 존속기간 갱신이 있죠. 보세요. 전세권은 당사자, 자, 합의 동그라미, 합의, 약정. 합의와요,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가로 열고 그게 사망이고 약정갱신이었죠. 약정갱신. 그래서 약정갱신까지 사선을 딱 끊으세요. 이렇게 약정갱신. 시험에 잘 안 나오고 그 뒤가 시험에 나와요. 밑줄 그어 있죠. 그리고 자, 건물 동그라미, 건물.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법정갱신 동그라미.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그럼 법정 뭐가 떠올라요? 법정? 등기 없이. 그래서 이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그 변경, 그 다음에 등기 없이 동그라미. 등기 없이도 갱신료로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전세권자는 변경, 다시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없이도 아랫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우리가 신법 기피 혼나 이거잖아요. 신법 기피 혼나. 자, 그럼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펴보세요. 아까 복수 문제 푸셨고 이제 기출 문제 가보시면 기출 문제 1번 보세요. 1번. 지역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토지 불법적 의자 통행지역권 시효취소할 수 없죠? 2번 승역지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반환을 청구 동그라미. 그럼 물권적 반환 청구 없었죠? 맞았습니다. 3번 말이 바뀌었죠? 3번은 처음에 요역지예요. 요역지는 일필 토지하지만 그 다음 승역지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그랬죠.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4번 요역지 전세권자는 특별한 선이었으면 지역권 행사할 때 그랬죠. 5번은 아직 안 했으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전세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토지네. 토지 전세권에 최단 존속기간 그런 거 없습니다. 1번 완전히 틀렸어요. 최단은 건물만 있고 그것도 1년. 1번이 바로 정답이죠. 자, 2번. 전세권이 성립된 후 전세 목조물 소유권 이전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 동그라미 맞죠? 신소유자에게 이전한다. 3번 전세금 지급 전세권 성립 요건이죠? 근데 5번은 전세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요건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인도해주면 돼요. 4번은 아직 안 했습니다. 4번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 일부 동그라미.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좀 이따 나와요.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전세권 설명 옳은 거죠? 1번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 동그라미. 그 약정 유효죠. 최단기간 1년이니까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전세권자는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틀렸어요. 최단기간 1년. 그것도 건물만. 1년이 유효합니다. 유효. 2번 또 나왔죠?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 틀렸죠? 구소유자가 아니라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음을 진다. 4번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그 등기 없이도 맞았죠.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5번을 일단 볼게요.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외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죠. 전세권자도 물권적 청구권 있죠. 그러죠? 내가 빌린 토지에 누가 건물 지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겠죠. 물청은
소유권에 관한 물청이 제한물권에 준용된다 그랬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래서 전세권자도 물청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4번이 법정 등기 없이. 지난주에도 관습법상 법정 등기 없이 정답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법 기피혼란은 곳곳에서 시험에 나와요. 곳곳에. 이제 다시 책으로 와보시면 335페이지 중요합니다. 법정 등기 없이. 자, 넘겨보세요. 이제 336페이지. 이제 03번 전세권 효력 있죠? 그 304조를 보시면 이제 304조는 이런 말입니다.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자, 타인 토지에 을 건물이 있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죠? 만약에 둘 간에 토지 임차권이 있거나 또는 뭐 저당권이나, 죄송합니다. 뭐 지상권이나 토지 전세권 이런 거 있으니까 갑토지에 건물 지었겠죠, 일반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병에게 두 번째로 건물 전세권을 설정해요. 그럼 병이 전세권을 취득하면 이 전세권은 이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인 이 토지 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쳐야지. 그래야 병이 갑토지 밟고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을만 이 권리가 있죠? 을만. 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건물을 병에게 빌려주면 병은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 여기까지 다 미쳐버려 이렇게. 그래서 병이 이것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야 병이 갑토지 밟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 304조 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이 말입니다.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그 말이 병도 갑토지 이걸로 밟고 다닐 수 있다. 그 다음 2항 전하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 승낙 없이 이런 거 없으면 안 되겠죠? 아니 병 승낙 없이 다시 을이 병 승낙 없이 이런 거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병이 갑당을 못 밟으니까. 당연한 말 쓰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반응이 어렵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당연한 말인데. 그럼 또 하나 해볼게요. 이제 더 복잡하시라고. 이제 저당권도 똑같아요. 저당권도 타인 토지 있는 건물에 이번에는 건물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 저당권도 건물에 설정했죠. 그럼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저당권 여력이 당연히 다 미칩니다. 그러니까 병이 이제 건물 경매 청구하면 경락인 A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A는 다 취득해요. 그래야 A가 갑토지 밟고 안에 들어가겠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법정상권 하셨죠? 자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337페이지 거기 3번은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현상 유지 수도놈이 있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309조 밑에 다 읽어보라 그랬죠? 참고사항까지 다 표시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음 제일 밑에 5번 제목의 동그라미 물권조청권 동그라미 상린관계 동그라미 다 적용돼요. 그래서 소유권이가 물청이 지상권 전세권에 적용된다 그랬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8페이지 6번 전세권 처분 있죠? 밑에 306조 했죠? 지상권 때 했어요. 근대주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지상권 양도 자유, 전세권 양도 자유. 그렇지만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금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그랬고 반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양도 했죠?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40페이지 상단에 04번 전세권 소멸이 있죠?
그 중에 아래 양가로 2번 했습니다. 소멸통고. 전세권 기간을 안 정하면 언제든지 그만두지 할 수 있죠. 6개월 지나면 끝난다 했었고. 오른쪽 페이지 341페이지 하단에 2번 전세권 소멸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317조가 있죠. 이제 거기를 보세요. 317조. 지금은 시간 없어서 막 어영부영 넘어간 게 아니에요. 볼 건 지금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온 거 나머지 안 본 거예요, 지금. 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기 하겠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전세금. 갑은 을한테 전세권 등기 해줘야겠죠? 그리고 목적물을 누가 직접 점유해요? 을에게 목적물 점유를 넘겨줘야겠죠? 직접 점유. 이게 전세권이죠? 그러다가 전세권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이 하겠죠? 그럼 갑은 전세금 돌려주죠? 을은 전세권 등기 말소해주고 목적물 점유를 다시 갑한테 돌려줘야겠죠? 그럼 갑의 이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두 개의 의무가 서로 동시행이에요.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을의 이거 의무 및 이 반환 의무와 갑의 전세금 반환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동시. 그래서 조문을 보세요. 317조.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이죠. 자, 전세권을 소멸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죠. 전세권 설정자는 그다음 가로 쳐보세요. 가로.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 인도 및이죠.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는 동시에까지 가로. 그 다음 그대 전세금을 반환한다. 누가 전세금 반환해요? 설정자가. 가로 안에 전세권자는 뭘 해줘요? 동시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 말소해주고 목적물 반환 넘겨주고 동시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좀만 더 할게요. 여기 그만 끊기 뭐 하니까. 거기 양괄호 2번 전세금 우선 변제 있죠? 자, 318조 보세요. 전세권자 경매청구권. 전세권 설정자 소유자죠?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 목적물로 경매 청구 동그라미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의무경매. 전세권도 담보권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동그라미 1번 경매 청구 요건이 있습니까? 자, 이런 말입니다. 봐보세요. 전세권자는 두 개를 돌려주고 전세권 설정자는 이걸 돌려주는 거죠. 그럼 을은 갑이 전세금을 안 줍니다. 갑이 전세금을 안 내주면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는데 단 내 할 도리는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을은 이것도 말소해주고 목적물도 돌려줬는데 그때 갑이 전세금을 안 줄 때 그때 경매하는 겁니다. 다시 갑이 이거 안 주면 을은 경매할 수 있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이거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기 의무를 을은 이행해야 돼요. 그래서 을은 전세권 등기도 말소해줬고 목적물도 갑한테 돌려줬거든요. 그런데도 갑이 전세금 안 줄 때 그때 경매 청구하겠죠. 동시행이니까. 그게 동그라미 1번 네 줄에 써 있어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우선변제권 동그라미 있다 그랬죠. 법정을 하겠고. 이제 동그라미 3번이 부동산 일부죠. 일부 동그라미 일부. 일부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동그라미 제목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부동산 일부죠. 일부 동그라미.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은 가로 치세요. 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다르네요. 건물 일부 전세권자. 이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목적물 전부를 누가 경매 청구하면 그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자가 목적물 전부를 직접 경매 청구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건물에 7층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7층에 전세권자.
그러면 누가 이 목적물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전부 대가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지만 이자가 목적물 전부를 경매를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 제목 아랫줄. 부동산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인 경우에도 만일 그 부동산 전부가 경매되면 그 전부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면제 동그라미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예, 동그라미 4번은 부동산 일부 전세권자 경매 신청이죠. 밑으로 두 번째 줄 오시면 제일 끝부분에 말하자면이 있죠. 그 다음부터 밑줄. 건물 일부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다시 우선면제 동그라미 우선면제 받을 권리가 있으나 전세권은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 가로치시고 없다. 이때 그 전세권 목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동일성이 없어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건물 전부죠. 전부에 대해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빌렸으니까 전부를 경매 청구하면 안 되겠죠. 단 저당권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저당권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일물일권할 때 저당권은 목적물 반드시 전부에 설정해야 돼요. 근데 용의물권은 일부에 가능하다 그랬죠. 일물일권할 때 했어요. 그러면서 후등기 저지력도 하셨고 근데 공시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하셨죠. 다 안 했다 했던데. 자 후등기 저지력 했잖아요. 그때 후등기 저지력. 근데 공시법이 안 했다 그래요. 다 했는데 왜 안 했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다 알아요. 분명히 다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일부만 빌렸으니까 전부를 경매 청구를 썼지만 목적물 전부에 누가 저당 설정해서 전부를 경매했다면 그때는 그 대가에 대해서 우선면제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층마다 쪼개서 경매 대가가 나온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넘기시면 344페이지 그 양가로 5번만 읽어보면 돼요. 전세권자 필요비 청구 못하죠. 근데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지당권도 똑같다 그랬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가지고 이제 담보물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